자, 복구원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X1년 초에 72만원의 구축물을 취득해서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만원입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죠. 내용연수 종료 시점, 그러니까 5년 후에 이를 해체해서 원상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X1년 초, 즉 취득 시점에서 5년 후 예상되는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를 추정해 봤더니 124, 180이에요. 그러니까 5년 후에 복구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게 이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당부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복구 비용 현재 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10%입니다. 그래서 5년 후 금액을 지출될 예상 금액을 10%로 할인한 금액이 그 현재 가치 금액이 124, 180이라는 것이죠. 자, 종료 시점에 실제 복구 비용으로 21만원을 지출하였다. 다음종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복구원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미래 예상되는 복구원가의 현재 가치를 복구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그 해당되는 금액을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달라는 거죠. 자, 이거를 미래 예상되는 복구원가를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미래 실제 그 복구원가 지출되는 시점에 비용 처리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유형자산을 실제 영업활동에 사용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난 후에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복구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복구원가를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일시에 비용 처리해버리면은 그때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하게 되죠. 즉, 수익은 내용연수 전체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복구원가는 미래 복구 시점에 그때 비용 처리해버린다면 수익 비용이 대응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관점에서 이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복구원가 자체도 사실상 이 유형자산을 이용해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어떤 불가피한 그런 지출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켜서 영업활동 기간 동안에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 처리를 함으로써 수익 비용 대응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논리적이죠. 그래서 미래 복구 원가가 예상되는 경우는 그 복구 원가의 현재 가치만큼을 복구 충당부채로 인식함과 동시에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감가상각은 당연히 이 미래 그 복구원가 현재 가치를 포함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 주의하실 점이 복구 충당부채를 이때 그 미래 예상되는 복구원가 현재 가치만큼 충당부채를 인식을 하되, 자, 이거를 어떤 유효이자율을 이용해서 이 복구 충당부채 기초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매년 이자 비용을 인식함과 동시에 복구 충당부채를 늘려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연수 말이 되면은 예상되는 복구원가 금액을 만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인식할 때는 기초금액에, 기초장부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해서 계산하잖아요. 금융자산, 금융부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인식할 때 일반적으로 기초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건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금융자산, 금융부채 그때 뭐 너무 많이 다루어지는 매우 전형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뭐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기초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래 복구 시점에는 복구 충당부채 이제 충당한 금액을 가지고 복구원가를 지출해서 꼭 예상대로 정확하게 지출되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많이 지출되거나 적게 지출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복구공사 손익으로 해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지출되면은 복구공사 손실이 될 것이고,
예상보다 적게 지출이 되면은 복구공사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그 시점에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복구공사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회계 처리만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잘 기억도 안 나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보다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각 시점별 이 구축물하고 복구 충당 부채 금액을 파악해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나중에 기억이 잘 납니다. 정리도 잘 되고. 그래서 회계 처리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런 흐름 자체를 이해하시면은 그런 거는 나중에 정말 별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일단 취득 시점 X1년 초에 생각해 봅시다. 자, 72만 원의 구축물을 취득했는데 미래 복구 비용 현재 가치가 124180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구축물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844180이죠. 자, 복구 원가 현재 가치까지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그 포함된 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죠. 내용수 동안. 자, 그리고 그 기초 시점에 복구 충당 부채를 인식을 해줍니다. 복구 충당 부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미래 복구원가 현재 가치를 복구 충당 부채로 인식함과 동시에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실제 회계 처리는 차변의 구축물 124180 대변의 복구 충당 부채 124180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물론 이제 70만 원 지출한 금액도 대변의 현금, 그죠? 차변의 구축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계 처리 써볼까요? 자, 차변의 구축물 대변의 현금 70여만 원 구축물 취득 원가로 지출했고, 자, 미래 예상되는 복구 원가의 현재 가치 복구 충당 부채가 124180이므로 자, 구축물 취득 원가는 84418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축물은 쭉 감가상각을 하되 지금 잔존 가치가 2만 원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 말 X5년 말에 5년 후에 잔존 가치 2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 차액만 즉 84만 4,180원에서 2만 원을 뺀 82만 4,180원만 5년 동안의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복구 충당 부채는 여기 보면은 할인율이 10%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X1년 초 124180 충당 부채 금액이 있었으면 이거를 매년 10%씩 늘려줍니다. 그래서 자, X1년 말 충당 부채 금액은 곱하기 1.1 하면 되죠. 10%가 늘어난. 자, 그 다음 X2년 말 금액은 또 그 금액, X1년 말 금액에 1.1을 곱해갑니다. 그래서 쭉 곱해가면 결국 X5년 말 금액은 이거 구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24180 곱하기 1.5의 5승 이렇게 되겠죠. 여기 X5년 말 충당 부채 금액은 124180 곱하기 1.1의 5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 금액에 한 번 1.1을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해서 5번 곱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X5년 말 예상되는 충당 복구 원가 금액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년 10%씩 증가되는 이 10%는 매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X1년 초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X1년 초 구축물 취득원가 844180 맞습니다. 복구원가 현재 가치까지 포함해가지고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구한다는 거죠. 자, X1년 말 복구 충당부채 전입액 또는 이자 비용은 12418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이런 거는 항상 기초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초 복구 충당부채 금액 124180에 유효이자를 10%죠. 그래서 12,41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죠. 항상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회계 처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12418 이렇게 되겠고, 대변에 복구 충당 부채 124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X1년 말 복구 충당 부채 136598 요거 더하면 되겠죠. 기초 금액에
12418 이자 비용 인시간 금액 더해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12418 기초금액 곱하기 1.1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136598 맞습니다. 자, 4번 X 1년 말 인시갈 비용 총액 물어봤습니다. 자, X 1년 말 인시갈 비용은 요거 충당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고, 복구 충당부채, 그 다음에 구축물 감가상각을 해야죠. 그래서 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액법으로 상각하기 때문에 자, 844180 복구원가 현재가치까지 포함한 금액이죠. 마이너스 2만원 잔존가치는 빼고 상각해야 되므로, 그래서 그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5년 동안 상각하니까 나누기 5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 금액을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두 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비용, 요게 합해진 금액이 X 1년 말 인시갈 비용 총액이므로, 그거 구해 보면은 177254 나오죠. 그래서 여기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감가상각비하고 복구 충당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X 1년 말 인시갈 비용. 자, 참고로 5번까지 한번 구해보죠. X 5년 말 인시갈 복구공사 손실. 자, 이거는 전부 다 지금 X 1년에 이루어지는 회계처리죠. 이게 X 1년 초에 이루어지는 회계처리, 이게 X 1년 말에 이자 비용하고 감가상각비 인식하는 거. 이렇게 뭐 쭉 매 연도마다 하다가 이제 X 5년 말에 복구공사 손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복구 충당 부채를 증가시켜 나갔을 때 X 5년 말 금액은 요 금액이죠. 아까 124180 곱하기 1.1의 5제곱, 요게 이제 X 5년 말 복구 충당 부채 잔액일 텐데, 그 금액에서 이제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 여기 보면 실제 복구 비용으로 21만원 지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자, 예상되는 원가와 아까 요 금액이죠. 그 다음에 실제 지출한 복구 비용 21만원 빼면 차이 구해보면은 만원만큼의 차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원가 합이 요게 20만원인 모양이죠. 그래서 실제 만원이 추가로 지출됐기 때문에 만원만큼 더 지출됐으므로,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됐으므로 손실이죠. 복구공사 손실. 그래서 맞습니다. 항상 이 복구공사 손익 구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예상원가 마이너스 실제원가 하면, 실제원가가 더 많으면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이고, 만약에 실제원가 금액이 더 적으면 플러스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복구공사 이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구공사 손익 구할 때는 예상원가 마이너스 실제원가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